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료 대신 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별 활동비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의 특별 활동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100% 공개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습기와의 전쟁을 시작한 가정이 많을 텐데요. 장마철의 악취와 습기 그리고 곰팡이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수도권 아뜰 정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강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서강수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2년 전인 2012년부터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매달 추가로 내야 하는 특별 활동비 때문에 무상보육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특별 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특별 활동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이성은 보육기획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시의 어린이집 얼마나 있습니까? 예, 서울시의 어린이집은 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742곳이고 있고요. 네. 그중에 국공립이 750개, 나머지 한 5,500개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예. 민간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군요. 예. 예. 현재 영유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고요? 예, 주로 이제 특별활동비 관련된 것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네. 외부 강사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와서 체육이나 음악 활동 등 이게 특별한 과목들을 가르치는 그런 특별활동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 특별활동비가 부담이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 자치구마다 수납 한도액이 달라서 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또 영아 중심의 가정 어린이집은 좀 특별활동비가 좀 적은 편이고 네. 유아 중심의 민간 어린이집은 좀 많은 편인데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예. 부담하고 계신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활동비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사용처를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예, 저희가 이번 6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탈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의 내역에 대해서 또 비용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도록 했고요. 네. 100%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던가요?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은 주로 이제 체육, 영어, 음악 순으로 이렇게 많이 실시를 하고요. 네. 예, 미술이나 다른 통합, 발달놀이 이런 것들 순으로 좀 시행하고 있고요. 한 개수당 평균 한 3.5과목 정도씩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그 특별활동비의 절반 이상이 뭐 원장의 뒷주머니로 들어간다. 뭐 그와 같은 폭로가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 형사고발이 이어졌었죠? 예, 작년에 그런 특별활동비의 그런 리베이트 관련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예. 사실상 특별활동이라는 것이 사설 학원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예.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예. 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특별활동비의 어떤 관리가 좀 철저해져야 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 모든 영유아 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특별활동비가 다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76%, 한 5,000개소가 되고요. 예. 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1,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그 특별활동비가 문제가 되지 아예 그 특별활동비가 없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활동이 또
아이들의 그런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필요도 하지만 예. 좀 그것을 모두 외부 강사가 돈을 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요. 예. 저희가 어떤 재능 기부를 통한 특별 활동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어떤 그 자원들, 육아 자원들을 연계하는 지역 연계형 어린이집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특별 활동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다 특별 활동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서울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개 정도 특별 활동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특별 활동 부담이 뭐 과거에는 10만 원이었다면 그런 네. 것들을 외부 강사가 아닌 재능 기부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뭐 2, 3만 원씩, 4, 5만 원씩 줄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특별 활동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지금까지는 특별 활동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번에 뭐 특별 활동비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특별 활동의 그 과목과 네. 비용, 또 대상 연령, 강의 시간, 예. 강사 업체명, 또 수강 인원, 또 강사 주요 경영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요. 예.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가 가능하고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 예. i서울.서울.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확인을 해가지고 그 특별활동비를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된다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자치구의 그런 수납 한도액을 잘 지키는지가 중요하고요. 예. 또 이것이 어떤 다른 어린이집과 좀 차별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라든지 예. 과목에 비해서라든지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시청 그 현장 점검팀이나 또 자치구의 그런 보육 담당 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면은 민간 그 어린이집들 경우에 특별활동비를 뭐 다른 어린이집에서 유난히 좀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공개를 통해서 가장 최소한의 그런 관리 그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이성은 보육기획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벌써 장마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옷장은 눅눅하고 욕실에는 검은 얼룩이 생기고 또 주방에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시즌인데요. 장마철에 습기 막는 방법,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지 산림부단 심재영 알뜰주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철 앞두고 요즘 습기하고 전쟁을 벌이는 주부들이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이제 정말로 7월에 시작이다 보니까 주부들은 벌써 이제 제습이 제일 걱정인데요. 옷장, 서랍장, 가전제품 등 장마철이 되면 집안 곳곳에 습기가 생기기 쉬운데 이제 하루 건너 한 번씩 이제 주룩주룩 내리는 비 때문에 아무리 이제 청소를 해도 집안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네. 습기가 생기기 쉬운 장마철 집안 구석구석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주부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그래도 이제 적은 비용으로 그런 제습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습기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옷장 습기인데 이게 그대로 내버려두면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옷장에 넣어둔 옷을 다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옷장에 난 습기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옷장은요, 습기가 찬 옷장에 둔 옷에는 곰팡이가 슬고 좀벌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마철에는 습기 제거제나 숯 등을 옷장 안에 넣어서 옷장 속 습기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예. 이제 옷을 수납할 때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대나무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두거나 이제 옷은 간격을 두고 이렇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빽빽하게 말고 조금 이제 넓은 간격을 두고 걸어두시는 게 좋고요. 가구가 작을 경우에는 습기가 차는 비닐 대신 입지 않는 웃옷을 이렇게 옷 위에 더 씌워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옷장에 숯을 넣어두시면
이제 조습 효과가 좋은 숯은 장마철에는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수분을 방출하는데요. 대나무 바구니에 숯을 담아서 옷장에 넣어두시면 또 습도 조절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숯 때문에 옷에 묻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면 솔방울도 이런 조습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예. 이 솔방울이 습기를 머금으면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요. 건조가 되면 이렇게 넓어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형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대나무에 옷을 넣어두시면 장마철에 이제 옷장 바닥에 습기가 생겨서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데요.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에 옷을 넣으시면 바닥에 습기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옷을 접어서 보관하실 때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넣어두시면 또 좀 습기가 차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 습기에 약한 모직물과 폴리에스테르는 위쪽에, 그러니까 옷 위쪽에 수납을 하셔야 그나마 습기가 차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심재영주부 말씀하시는데 좀 잡음이 좀 있어서요. 네. 저희가 전화를 금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심재영 주부께서 얘기한 걸 보면은 옷장에 숯을 넣어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 흔히들 제습제를 많이 넣어둡니다만은 숯을 넣어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 제습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주부들도 한번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재영 주부 연결됐나요? 네. 예. 그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그 장마철에 습기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전제품은 눅눅한 날씨가 계속되면 TV나 비디오, 컴퓨터 등 가전제품들도 오작동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네. 습도하고 기온이 높아지면 가전제품 내부의 열이 외부로 발생되지 않아서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습기 제거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이제 컴퓨터는 하루에 30분만 켜놓으셔도 네. 고장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예. 오디오 밑에는 그 스티로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향기기는 습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스티로폼에 시트지를 붙여서 바닥에 깔아두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예.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베란다 구석이나 그늘진 곳에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항상 뚜껑을 열어두시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는 수납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수납장은요, 그러니까 주방 서랍, 신발장 등 물건을 수납해 두는 곳은 그늘진 곳이나 구석에 놓여 있으므로 장마철 습기 제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예. 말린 녹차 잎이나 그 실리카겔이라고 예. 습기 제거제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 이제 수납장을 벽에서 약간 띄워놓으시면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소파 같은 경우에도 벽에서 한 15cm 정도 띄워주시면 예. 그 통풍이 돼서 그 뒤에 이렇게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또 곰팡이는 한번 생기면은 또 없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곰팡이를 좀 효과적으로 막거나 또 제거할 수 있을까요? 주부들이 이제 제 욕실이나 주방에 물이 항상 있는 곳에 보면 곰팡이가 있는데요. 예. 이제 밀폐된 공간에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집안 곳곳에 이렇게 시커먼 얼룩을 남기고 또 이제 아이들 키우는 집안에서는 뭐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욕실은 대부분의 욕실이 햇볕이 잘 들지 않고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예. 곰팡이 전용 제품으로 구석구석을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벽은 일단 벽에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새로 도배를 하는 것 외에는 검은 얼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데 곰팡이 제거제와 페인트 등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시면 좋고 예. 이제 선풍기를 이제 거의 쓰시고 계신데 선풍기를 틀어서 벽과 가구 사이 또 이제 가구 뒷면에 생기는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선풍기를 그쪽에 가끔씩 틀어주시면 예. 좋다고 합니다. 예. 또 방수용 페인트를 덧바르시면 좋은데 이제 페인트를 바른 벽이나 창틀에는 장마철이 되기 전에 방수용 페인트를 한 번씩 이렇게 덧발라주시면 베란다나 이쪽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페인트 칠한 거 위에다가 네, 덧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곰팡이가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많이 생기는 걸 좀 예.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그 방수용 페인트를 미리 발라 놓는 것도 괜찮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베란다 쪽에 제일 보기 싫은 부분들 이런데 미리 한 번씩 발라주시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마철에는 뭐 습기도 습기지만 또 습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악취도 문제인데 악취를 잡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개수대 또 이제 쓰레기통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집안 가득 이렇게 키키한 냄새가 빠질 날이 없는데요. 네. 또 이제 높은 습도 때문에 실내에 남아 냄새를 풍기는 그런 악취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주방은 수납하는 물건도 많고 또 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주방에 좋지 않은 냄새가 냄새가 나기 쉬운데 예. 싱크대 배수구를 청결히 관리하면 장마철 악취도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를 거의 이제 저녁에 한번 예. 어머님들이 비워주시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끓이셔서 한 번씩 부어주시면 그게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뜨거운 물. 네. 예. 그리고 현관에는 습기 찬 신발과 우산 때문에 이제 현관에서도 악취가 나는데요. 예. 하루에도 이제 여러 번씩 식구들이 드나드는 현관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발장 위에 호풀이나 화분을 놓아두시면 예. 향도 좋고 또 악취를 예방할 수 있고요. 예. 또 신발장 안에 아까 옷장 안에 수술 넣어두신 것처럼 예. 악취 제거 수술 신문지에 말아서 신발장에 넣어주시면 악취 제거에 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벽돌을 만약에 주변에 안 쓰시는 벽돌이 있으면 그 위에다 신발을 올려놓으시면 또 이 벽돌이 습기를 많이 제거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벽돌 위에 올려놓으시면 그 습기 제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안에다가 아예 신문지를 구겨서 넣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신문지가 많이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네. 안 씻는 부츠나 이런 거에는 거의 그렇게 해주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재영 알뜰 주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혜율오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는 기초 작업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인데요. 대한민국이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서강수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여약사회 서울시립청소년 건강센터와 함께 가출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는 소녀 돌봄 약국 103곳을 운영합니다. 가출 여성 청소년들이 돌봄 약국에 가면 감기약, 진통제 같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을 한 명당 1회 10,000원 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약국은 입구에 분홍색 하트 모양 간판에 소녀 돌봄 약국이라고 쓰여 있으며 여성 약사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약국은 영등포역과 건대 입구역, 홍대 입구역, 합정역 등 가출 여성 청소년의 유입이 많은 8개 자치구에 밀집해 있고 오는 11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전국 땅값이 한 달 전보다 0.15% 상승하면서 43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땅값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0.15%씩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승률은 0.18%로 9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출신이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서울 주요 대학 일부에서는 일반고 출신 신입생이 전체 입학자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일반대학 174곳의 주요 공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의 올 3월 대학 입학자 가운데 일반고 출신의 비율은 각각 46.7%와 49.5%, 49.9%를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지막 거 빼지.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정보가 곧 권력인 시대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보다 큰 힘을 갖게 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정작 유용한 정보는 제대로 찾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나라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인데요. 오늘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서강수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입니다. 네. 1993년도에 설립돼서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했고요. 예.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고 네. 정보사회 조기 실현에 기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실제로 지난 20년간 국내 DB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예. 그 지난 20년 동안에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잘 관리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은 예. 지난 몇 년 동안에 데이터 저장 분석 기술의 발달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리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예.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저희 기관이 더욱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93년에 생겼으면은 20년이면 꽤 오래된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가 종로 쪽에 있죠? 예, 지금 종로 2가 종로 타워 19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93년부터 그때부터 거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두 번 옮겼고 예. 저희가 이쪽으로 온 것은 작년 6월 달에 왔고 그 전에는 한국관광공사 건물에 예.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쭉 지난 역할이라든가 그 업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또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뭐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원래 데이터는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그 DBMS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20년 전에는 약 문자, 숫자, 도형, 도표와 같은 정형 데이터를 모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데이터 말씀드린 대로 저장 관리 기술의 발달로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분석하기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모든 형태의 데이터는 사진이나 동영상, 소셜 데이터, 센서 데이터, 대용량 거래 데이터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과거 데이터베이스 시대의 데이터는 사업이나 연구의 보조 기능에 머물렀습니다만 이제는 데이터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시대가 됐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많습니다만은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생산성 향상, 미국의 세계적 유통 체인인 월마트의 경우에 재고나 판매량 관리를 데이터를 통해서 합니다. 그 많은 매장에 그 많은 종류의 상품에 그 태그를 달아서 이런 제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고 또 그 매장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의 동선을 파악을 해서 그 상품을 배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시의 상품을 공급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면 새로운 사실, 그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소셜 데이터 트위터의 키워드를 분석해서 한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결과인가요? 저희가 많이 마시는 술과 그 어떤 안주, 어떤 술에 어떤 안주가 맞나 이거를 트위터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대표적인 술인 소주와 맥주, 막걸리를 키워드를 치면은 그 소주, 맥주, 막걸리 근처에 어떤 단어가 많이 뜨는가를 통해서 안주를 찾아내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과 비슷합니다. 소주의 경우는 찜이나 탕, 그리고 맥주는 뭐 땅콩 오징어인데 이건 몇 년 전인데 요즘 같으면 치맥이라고 치킨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의 경우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전입니다. 파전이나 모듬전 같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팩트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과학화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간단한 신뢰를 들어보면은 개인의 은행 신용도 과거의 은행에 대출을 하려면은 은행원과 고객이 상담을 통해서 대출 이자를 결정하지만 요즘은 개인에 대한 신상 데이터 그러니까 뭐 직업, 나이, 소득 등등 과거의 대출 경력 이런 것을 자동으로 데이터가 분석을 해서 은행을 가면 바로 나옵니다. 당신이 얼마를 대출하면은 얼마 기간 동안에 이자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과학화 자동화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뭐 많습니다만은 그다음 또 생략을 하고요. 이처럼 데이터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데이터는 지식 정보 산업의 기반이자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분석이 경쟁력이 되는 현재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도 DB를 국가 자산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을 해서 자산가치 측정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미국의 IT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도 데이터를 미래의 경쟁을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데이터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구글이나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데이터나 구매 데이터, 뭐 주소록 데이터 등
원천 데이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융합을 해서 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내 사례를 볼 경우에 예. 저희가 날씨 정보 서비스 회사인 K웨더의 예. 경우에는 K웨더로부터 기본 데이터를 기상 데이터를 받고 예. 또 K웨더 자체가 전국에 설치해 놓은 기상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나 습도나 뭐 풍향 등등을 해서 이런 정보를 잘 조합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예. 골프장이나 등산지, 유통업, 업 등의 고객이 필요한 그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채용 정보 서비스로 잡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인자들은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기술의 나이는 어떻고 전공은 어떻고 하는 사람을 구하고 구직자들은 내가 이러한 직장을 갖고 싶다 하는 것을 그 사이트에서 서로 데이터끼리 조합을 해서 채용을 해주는 예. 과거의 직업 소개서와 같은 예. 이런 등등이 전부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고요. 또 최근에 주소록 DB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의 예. 경우에도 당초에는 플랫폼 기능만 했지만은 예. 여기에 다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게임하기, 뭐 선물하기, 음악 서비스, 월렛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포털 서비스인 다음과 통합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바일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가치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활약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예. 요즘 유행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도 대부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입니다. 예. 그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이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이제는 과언이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실 때 그 K웨더, 잡코리아, 뭐 카카오 이런 건 다 민간 기업이죠? 예, 민간 기업입니다. 아, 그럼 민간 기업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이럴 때 무슨 여기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무슨 그 대가를 뭘 받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자기들이 자기 계획에 따라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 것입니다. 진흥원에서 어느 민간 기업이나 그런 공기업이나 국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DB 스토어라고 예. 데이터를 유통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오셔서 그 협상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서광수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켈리가 전해주는 진흥원 듣고 같이 오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저번에 arrivals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depart or departures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To depart means 떠나다, 출발하다. 특히 여행처럼 큰 움직임이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공항에서 departure 단어 많이 씁니다. We have departures, departure time, departure gate. 특히 미국에서 국제 비행기 탈 때 departure 시간보다 공항 3시간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공항 크기도 따라서 공항 안에서 멀리 이동할 수도 있고요. Security, 공항 보안도 엄격한 편입니다. Better early than late, don't you think? Great job.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 서광수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정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빅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잠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 예. 그 현상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최근에 그 인터넷이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이용이 급증하고 예. 또 각종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대용량 동영상 콘텐츠가 늘어나고 예. 또 각종 센서 데이터 등으로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트위터의 경우에는 하루에 1억 5천만 건이 트윗되고 있고 예. 유튜브도 1분당 본부에서 볼 때 1분당 72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총 데이터 양은 약 4.4 제타바이트입니다. 제타바이트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시죠. 이게 예. 저희가 이제 기가바이트 하면 기가는 다 아실 텐데 예. 기가바이트가 10억 바이트입니다. 예. 그런데 데이터 양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그 단위가 데이터의 분야에서는 계속 커져 나가는데요. 예. 기가의 1000배가 테라, 그 1000배가 페타, 그 1000배가 엑사, 예. 그 1000배가 제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1제타바이트는 1기가의 1조 배입니다. 예, 1조 배. 네, 1조 배. 1000억도 아니고 1조 배. 그러면은 통상 그 저희가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이 1기가인데 예. 연간 영화가 예. 1조 편이 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제타바이트군요.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제타바이트, 그 1기가바이트를 그 모래에 비유했을 때 한 예. 스푼의 모래로 본다면은 예. 미국 전체 해안선 모래량 같고요. 제타바이트의 1000배 1요타바이트는 미국 전체를 9m의 모래로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1기가바이트가 한 스푼의 모래량을 비했을 때. 엄청난 정보량이군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정보가 예.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그 데이터로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방대한 규모와 그리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문자 숫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미지나 예. 동영상, 대용량 거래 데이터, 센서 이렇게 해서 다양하다는 점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속도. 네. 그래서 그 규모와 다양성과 속도. 그런데 이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구글에서 처음 시작된 분산 처리 방식과 같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고객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빈 혁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구글의 독감 분석 이런 것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 가치 주목을 해서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해서 미국이 이 분야에 국가적으로 대통령 관심하에 이끌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 2월에 세계적인 정치 경제 지도자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도 주요 의제로 채택이 돼서 한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 출범할 때는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인데요. 그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방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이제는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뽑아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커라든지 뭘 통해서 이런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뽑아서 이 판매하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사건이 역설적으로 데이터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데이터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저희도 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빅데이터가 가져오는 양쪽 측면을 잘 나타내는 사례가 미국 정보기관인 NSA,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가 통신이나 컴퓨터망을 이용을 해서
세계를 감시하는 세계 지도를 운영해서 테러 방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좋은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빅브라더로서 여러 나라를 감시 감독하는 이러한 또 양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빅데이터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그동안에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간에 상충된 부분이 있고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시민단체나 사업자 간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협조를 통해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 자격 시험이라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시험인가요? 빅데이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분석을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보니 그런 역할을 할 빅데이터 전문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지만은 이 분야가 최근에 시작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전문가 일자리가 향후 5년 동안에 미국의 경우는 50만 개, 영국은 한 6만 개, 우리나라는 한 1만 개 정도로 추산을 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 빅데이터 전문가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약 한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소양이 요구되는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약 2012년부터 대기업이나 학회, 데이터 기업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직무를 분석을 하고 이걸 통해서 5대 직무 분야로 나누고 필요한 능력을 21개 능력 단위로 도출해서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은 데이터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겠다 해서 데이터 분석 자격검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시험이 몇 번 치러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준비를 하겠고 준비를 했고 이제 곧 치러지겠네요. 아니요. 1차는 4월 26일 날 이미 했고요. 이제 여기서 1차에서 통과된 사람들이 분들이 2차 시험을 하는데 2차 시험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고 약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남진 않았는데 끝으로 우리 뭐 강조하고 싶은 사업 또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DB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 중에서도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을 특히 애써서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은 그간 데이터 유통, 그 품질 고도화, 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동안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저희 진흥원은 그간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국민 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또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금 법이 DB산업진흥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서강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